BTV 동진의 파야키아 이홍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의 주제,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저희가 사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이 무려 1000분이 넘으세요. 대단하시다. 정말 감동했고요. 예. 네. 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네. 저희가 하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현 매니저님을 비롯한 제작진분들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은 좋은 영화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럼요. 반드시 하나의 기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저도 이제 쭉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는데 이 의견에 따라서 저는 어떤 건 동의가 되고 또 어떤 건 동의가 안 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든 코멘트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다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고 네. 제가 혹시 이런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 영화가 어떤 사람한테는 또 최악의 영화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세상에 꼭 봐야만 하는 영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네. 쪽이에요. 책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저희가 정확하게 범주화를 하지 못했지만 총 15개 기준으로 이 1000분의 의견을 추려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1000명이 의견 남기셨어요? 더 돼요. 이게 댓글도 아니고 네. 구글 닥스로 한번 들어가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정말 귀찮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네네. 큰 애정을 갖고 계신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기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재미있고 몰입되는 영화, 물론 좀 다를 수는 있죠. 네. 재미있고 몰입된다는 말이. 근데 13%의 네, 파이안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군요. 네,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의견들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의 본질은 오락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떤 메시지든 재미가 가장 원초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수의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한다. 러닝타임 내내 딴 생각 없이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영화,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다. 예. 뭐 동의가 되기도 하고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 네. 뭐 재미있고 몰입되는 영화는 본질이 오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재미가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된다. 동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재미를 한 종류로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사람마다 재미가 다 달라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슈퍼히어로 영화 보면서 장대하게 막 싸우는 그런 대형 액션씬을 보면서 와 재밌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장면에 재미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그 양자 간의 관계를 깊숙하게 탐구하는 그런 얘기가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지루하다고 따분하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영화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재미를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재미를 포기하고 이 영화의 가치를 집중해서 이 영화가 높다,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별 5개 준 영화들은 저한테는 다 너무 재미있는 영화들. 다시 말하면 지구 최후의 밤 같은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지구 최후의 밤이 중국에서 개봉했을 때 크리스마스 뭐라고 그럴까요? 데이트 무비로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더군다나 영화도 지구 최후의 밤이 나오고 이제 또 탕웨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극장에 가서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악소리가 난 거예요. 영화가 너무 소위 예술 영화니까. 근데 지구의 최후의 밤을 예를 든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영화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재미가 없다고 저의 재미가 아니야 너는. 네가 하는 것은 영화의 가치야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저는 실제로 재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것은 단순히 평론가와 일반 관객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관객은 지구 최후의 밤이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 근데 어떤 관객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 재미의 기준과 범위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끝나고도 생각나는 영화. 똑같이 13% 답변 주셨습니다. 네. 영화가 끝난 후에 한참 동안 서로의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 네. 극장을 나오는 순간 눈앞에 장면이나 대사가 펼쳐지는 것만 같은 영화. 네. 뭐 꼭 그게 시각적으로 펼쳐져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거의 동의가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이 좋은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라고 이제 제가 강의 같은 데 가서 질문을 제가 받게 되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얘기예요. 2번 시작되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말씀드리고요. 이거 아닌가요? 네. 영화를 볼 때, 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님의 평론을 읽을 때. 아니요. 2번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3번 시작되는 거고요. 네. 3번까지.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예. 네, 2번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재수는 예를 들면 3수, 4수, 5수 다 재수잖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반복된다라는 뜻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깡그리 그 영화 속에 내가 지금 뭘 봤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에서
홀가분하게 저녁에 돈가스 먹으러 가도 돼요. 아, 킬링타임. 네,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 네. 어떤 영화는 보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영화를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한 거지? 혹은 왜 이렇게 즐거운 거지? 혹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다시 한번 그 영화의 내용들을 저절로 복기하게 되는 곱씹어보는. 네, 공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영화는 극장을 나서는 순간 다시 상영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정확하게 동의가 되는 자, 세 번째도 12%나 답변 주셨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화인데요. 영화를 다 관람했을 때 긍정의 감정이 다 채워지는 영화. 네. 현실에서 나를 잠시 분리시켜주고 영화 본 뒤에 이 좋은 기운을 현실에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영화. 네. 톨스토이의 예술론에 따라서 만인의 감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영화. 네. 유보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 감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는 영화에 그만큼 몰입해서 영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는 네. 뜻이겠죠. 감동했다라는 것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영화를 다 관람했을 때 마음에 긍정의 감정이 채워지는 영화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감정 중에서 긍정의 감정과 부정의 감정을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일단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만 보셔도 기쁨이만큼 중요한 게 슬픔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영화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고독감을 짙게 느낀다고 해서 그럼 그 영화는 감정적으로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는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영화가 굉장히 염세적이라고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희망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인간의 문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가족을 비관적으로 보는 영화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런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미드소마 같은 영화를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 찝찝하죠. 네, 거기서 연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가족의 비극을 다루는 방식 이런 거 보면 뭐 보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미드소마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감정, 부정의 감정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세상의 감정 중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도 아니고 영화는 반드시 뽀송뽀송한 희망만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긍부정을 떠나서 네. 뭔가 살아있다라고 느낌을 주는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네, 우리 삶이 영화만큼 극적이진 않고 비루할 수도 있지만 네. 뭔가 삶에 설레임이 생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삶의 설렘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서 설레이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영화 속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이 현세기에 갖고 있는 것들의 모순이라는 것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고 그것을 보았을 때 답답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럼 과연 돌파구는 무엇인가? 돌파구는 네. 없다는 맛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또 우리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네. 후자도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세상에는 모순이 있고 어차피 세계에는 부조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술이 마치 세상에 있는 부조리와 모순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 세계는 한없이 뽀송뽀송하고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세계야. 라고 다루는 것이 과연 좋은 영화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네, 정말 풍성하게 사고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삶에 영향을 주는 영화. 이것도 정말 많이 생각하시죠. 네. 내 삶에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고 감상을 통해서 내 삶에 쌓이는 영화. 내 삶을 확장시켜주는 영화. 내 세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영화 보기 전과 영화 본 후에 내가 달라지는 영화. 동의가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제 방식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영화가 어떤 특정 영화를 봐서 내 삶이 확 바뀌는 거가 나는 너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 영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어떤 영화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라는 것을 증언에 가깝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저 영화가 저분의 삶을 바꿨을까가 일단 좀 약간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떤 영화가 나를 바꿨다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수사법일 수도 있어요. 표현법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일단 많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 한 편을 보았다고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면 그 삶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을 바꾼 책 한 권 저한테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네. 책 한 권 바꿨다고 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위험하죠? 부박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싶은데 그 영향이 작은 영향이면 저는 좋아요. 예를 들면 영화를 봤는데 오늘 하루의 일상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영화를 봤는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어요. 영화를 봤는데 같이 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건 삶에 좋은 영향이지만 작은 영향이잖아요. 네. 이런 영향을 주는 영화가 삶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동의가 되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어떤 영화의 상황이 저를 완전히 바꾸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래 결심했어 네. 해가지고 뭘 하겠어. 네, 갑자기 무슨 이민을 가버린다거나 무슨 직업을 바꾼다거나 퇴사를 한다거나. 혹은 그 사람하고 헤어진다거나 혹은 네. 만난다거나
저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네, 저는 좀 작은 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싶지 큰 영향을 결정적으로 전혀 받고 싶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써주신 분들도 네. 큰 영향보다는 이제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내 삶에 좀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뭐 토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혹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극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뭔가 네. 극적인 걸 원해요. 내 인생을 바꾼 세 권의 책, 뭐 이런 거. 네, 이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땡기죠. 있거든요. 예. 20대에 당신이 꼭 해야 될 세 가지. 뭐 이런 바로 거 사야 있단 되는 말이에요. 거네. 네. 근데 20대 그 세 가지 안 해도 되거든요. 내 인생을 바꾼 책 세 권 이러면 그 사람 책 세 권 보고 끝난 거잖아요. 저는 2만 권 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야, 말씀. 오늘 콘텐츠 마냥 훈훈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좀 제가 좀 삐딱한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 시절에 이거 보고 난 영화에 내 인생을 바쳐야겠어 뭐 이런 어렸을 때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10대 시절에 이런 뭐 뇌과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 따라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당연히 그때는 인간의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네. 새로 들어오게 되는 경험치는 이전에 이미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경험치의 영향을 물리치고 그 영향이 더 커야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40, 50대 본 영화보다는 10대 때 본 영화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 돌이켜봐도 내 인생에 너무 있어서 좋았고 그 영화를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영화를 생각할수록 진짜 깊은 영화라는 어떤 감탄을 주고 그런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영화를 봐서 제가 갑자기 진로가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원더풀 라이프인데 그렇죠. 원더풀 라이프로 영향을 굳이 받았다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먼 후일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일까? 이런 정도로 어떤 그 도구로서 어떤 그 영화에 보았던 그 경험을 반추하는 그런 그 상황을 삼기는 하지만 원더풀 라이프를 봤다고 갑자기 성직자가 돼야겠어. 예를 들면 네. 혹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모험을 뭐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야, 아무리 추억 보정이나 미화를 하더라도 네. 그럼 앞으로는 더 그럴 일이 더 적겠네요. 더 하겠죠? 네. 네. 저는 영화와 함께 살고 있고 네. 영화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는 내 운명이지만 그 영화 한 편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상황은 저한테는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야, 오늘 콘텐츠 1, 2부로 나누고 싶은데요. 요것도 정말 스토리가 훌륭하고 개연성이 뛰어난 영화. 이 개연성을 또 좋은 영화의 기준으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제에 부합해야 되고 네. 일관된 스토리여야 하며 서사가 좀 이해가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일부러 지금 막 비틀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진짜로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스토리가 훌륭하다, 하나는 개연성이 뛰어나다. 개연성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제 개연성이 이제 있다는 개연성이라는 것은 벌어진 사건이 그렇게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법하다라는 뜻이 개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연성이 가장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인공 속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물이 들어가서 어떤 사건을 맞았는데 그 사건 속에서 그 인물이 우리가 볼 때 가장 개연성이 높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단순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작가로서 혹은 감독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자기 역량이 부족해서 그냥 우연으로 때운다든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연성이라는 것은 영화를 판단하는 수많은 판단 기준 중에 하나이지 제일 중요한 단 하나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개연성으로 따져서 예를 들면 기생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영화예요. 기생충처럼 훌륭한 영화도 예를 들면 하필이면 그렇게 가족들이 외출을 간 상황에서 가족들이 남은 그 집을 점거한 기태기네 가족들이 그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 밤에 하필이면 폭우가 오고 하필이면 그 순간에 문광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가기 위해서 배를 누른다?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하에서 살고 있는 근세라는 남자가 밤마다 올라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올라오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서 그 집에 그 이선균의 어린 아들이 배가 고파서 케이크를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고 케이크를 먹는 순간 올라온 그를 눈이 맞춰서 귀신을 봤다고 생각한다. 하필이면 그때. 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의 남발일 수도 있죠. 기생충처럼 사실적인 영화조차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것이 정말 그랬을 것인가? 라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좋은 판단 기준이긴 하지만 그것은 좋은 영화를 판단해야 되는 예를 들면 한 500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개연성으로만 따지게 되면 사실은 영화 예술을 즐길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스토리가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스토리가 훌륭한 게 대체 뭘까? 장대한 스토리,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훌륭한 걸까?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국제시장이 제일 훌륭하죠. 국제시장은 정말 장대하고 파란만장한 사건으로 한국의 역사를 꿰죠. 그 사람은 정말 많은 모험을 겪잖아요. 네. 어떤 영웅 같은 영화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최근에 개봉했던 어떤 영웅 보면 영화에서 별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없어요. 중요한 사건은 있죠. 주인공은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여론의 몸매를 맞고 뭐 이렇게 되지만 국제시장의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작은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금방 잊어질 얘기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해서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영웅이라는 영화가 스토리가 굉장히 뛰어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훌륭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가 잘 말되어진 스토리가 훌륭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훌륭한 스토리가 따로 있고 그것을 옮겨내는 영화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영화적으로 잘 말해지고 그것을 잘 옮겨지면 훌륭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 스토리가 왕자와 거지든 뭐 9.11 테러든 아니면 6.25 전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스토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든 그 이야기를 훌륭하게 말하는 방식이 중요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바타 같은 경우도 네. 되게 단순한 스토리라고 이제 좀 평가절하되기도 하는데 네. 풍성한 시각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단순하다는 얘기는 스토리가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잡하다고 해서 스토리가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약간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얼마든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자, 질문을 던지는 영화, 네. 스스로에게 특히 인간이나 환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동의합니다. 네, 질문을 던지는 영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카리오 같은 영화를 보면 네. 그 영화 훌륭한 게 굉장히 많죠. 액션도 훌륭하고 뭐 많은 부분에서 훌륭한데 영화가 다 끝났어요. 네. 다 보고 나면 그 영화가 그 처해져 있는 멕시코의 마약과 관련된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한단 말이에요. 잘 전달한단 말이에요. 보고 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모르지 않아요. 근데 다 알게 됐는데 2시간 전에 나에 비해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나는 더 복잡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마약 카르텔들이 있는데 그 마약 카르텔들을 없애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조직들을 그 불법적인 조직을 없앴을 때 생겨나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딜레마가 그 영화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포함해서 그 영화의 난장판 같은 상황을 다 보고 나면 분명히 이 영화를 다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해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보면 그 아이를 복지기관에서 국가가 수탁해서 하는 그런 기관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옳은 건지 네. 아니면 굉장히 책임감이 없어 보이지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그 엄마가 기르는 것이 옳은 건지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판단이 안 선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사실은 좋은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이죠.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결국은 세월의 어떤 시간에 그 뭐라고 그러나요? 마모되지 않고 그것까지 살아남는 영화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담론들을 생성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영화가 꼭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담론들을 생성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만 어떤 영화는 좋은 사회를 위한 담론을 제기하죠. 예를 들어서 헤어질 결심 같은 영화를 보세요. 네. 그 영화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담론을 제기하나요? 그냥 이런 사랑도 않죠. 있어 라는 네. 거예요. 그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사랑이거든요. 네. 거기 막 죽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막 자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사랑 얘기를 보다 보면 그 사랑 얘기에 매혹되고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역설적인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좋은 사회라는 이상이 있는데 그 도구로 우리가 야 좋은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했는지 보자 라고 해서 극장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오늘 주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영화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또 잘 전달되는 게 좋은 영화의 기준 중 하나다라고 하신 분들, 평소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을 설득력 있게 영화로 보여주고 표현하는 영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공감되면서 울림을 주는 영화가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예, 다 좋은 의견들이고요. 실제로 사실은 내가 말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다 사실은 동의합니다. 아, 그럼요. 예.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저는 그걸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메시지가 한 영화에서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우체국에 가라. 아니 꼭 무슨 프랑스와 트리포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화에서 메시지가 살아있으면 좋은 영화고 그게 또 잘 전달된다라고 했는데 메시지가 잘 전달되려면 메시지 전하고 싶어하는 나의 확고한 일단 메시지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창작자한테. 네. 그 다음 그 메시지를 영화에 담았어요. 자, 메시지 간다? 영화 2시간 봤어요. 그럼 관객 입장에서 메시지 잘 전달받았고 그 의도를 그대로 파악했어요. 네.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영화 중에서 가장 메시지 전달에서 그 뭐라고 그런다 실손율? 손실률이 가장 없는 영화가 프로파간다 영화예요. 애국심을 고취하는 영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프로파간다 영화가 반드시 100% 나쁘냐 하면 용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거장들도 만들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독일에 대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나치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인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었죠 그때.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 이런 나치 나쁜 놈들, 이런 인종주의자 놈들, 이런 천인 공노할 놈들하고 애국심이 막 불타오르고 그 악에 대한 어떤 분노가 생기잖아요.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죠. 반공 영화들, 우리가 과거에 많이 만들었던 이런 영화들, 교육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이제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건데 좋은 영화라고 한번 생각하는 영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훌륭하다고 말하는 영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히치콕의 현기증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영화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잘 전달이 돼요? 작년 최고의 영화라고 제가 보통 말했던 영화가 뭔가요? 헤어질 결심. 뭐 한국 영화는 헤어질 결심이고 외국 영화 가장 최근에 올해 가장 좋았다는 것은 파벨만스 같은 영화잖아요. 파벨만스를 물론 제가 한 줄 평을 쓰느라고 시선이 없다면 사건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 영화에 대한 제 견해일 뿐이지 네. 그 영화가 실제로 주는 메시지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이야기나 훌륭한 영화를 어떤 교훈,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영화들은 심지어는 만드는 사람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탐구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걸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도가 있고 의도의 전달이 있고 그 사이에서 손실률이 굉장히 낮은 영화, 그런 영화만이 잘 만든 영화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반대편 자리 쪽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끊기 없는 유튜브 시청 응원하세요? 그렇다면 SK인터넷을 가입하세요.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요건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형식이 뛰어난, 연출 형식이 뛰어난 영화인데요. 네. 뭐 영상미, 네. 미장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당연히 잘 만들면 좋은 영화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형식이 없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형식이야말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이야기 소재가 따로 있고 그것을 영화적으로 가공해내는 어떤 신의 손이 있어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양자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영화에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형식이 뛰어나지 않은데 좋은 영화는 불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못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들, 성공하지 못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은 다 형식적으로 실패한 영화들이죠. 다만 그 형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좁은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시각화하고 청각화하고 해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방식의 총체, 보통 그 말을 미장센이란 말로 하잖아요. 감정에 참여하게 하고 이야기에 참여하게 만드는 모든 형식적인 방식이 그 총합이 어떻게 생각하면 미장센이거든요. 단순히 때깔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영화학개론에서 한참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형식이 뛰어난 영화만이 훌륭한 영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미학이군요. 저는 형식이라는 게 옛날엔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한번 형식과 내용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컷에, 그 쇼트에 따라서 나누어서 찍어야 되고 씬에 따라서 나누어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년간의 이 이야기를 한번 찍는다고 쳐보세요. 네. 그럼 특정 씬에서 다루어야 될 시간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년간의 시간 속에서 영화화해서 시각화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장된 여집합으로서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골라내는 것 자체가 형식이에요. 일단 카메라를 단순히 어떻게 찍느냐만 형식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느끼고 그 모든 것이 사실상 형식의 힘이라는 거죠. 이야,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자, 다음으로 영화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잘 구현한 영화. 네. 사실 뭐 그림도 있고 시도 있고 소설도 네. 있고 네. 다양한 그런 저작물들이 있을 텐데 영화만의 이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구현을 시킨다면 그게 바로 좋은 영화다. 동의가 됩니다. 일단 영화 예를 들면 무슨 대장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쇠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연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장장이가 또 다른 기술이 뛰어나는데 쇠를 잘 못 다뤄. 이런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잘 구현한 영화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사이트 앤 사운드, 시각화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네. 청각할 수 있는 사운드가 있겠죠. 아, 잡지 말씀하신 줄 알았네요. 잡지이기도 한데 잡지가 거기서 온 거죠. 바로 네. 영화의 본질에서 온 거죠.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도 있고 더 일반적으로는 영화라는 예술이 영화이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촬영이고 하나는 편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촬영과 편집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또 약간 최근 들어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시네마라는 말을 쓰죠. 네. 예를 들어서 마틴 스콜세지가 마블 영화들은 시네마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찬반 양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틴 스콜세지가 말하는 것은 시네마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마블은 비즈니스에 가깝지 예술이 아니다라는 뜻이었었고 마블 영화들이 갖고 있는 자기 복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였어요. 저는 마틴 스콜세지가 너무 위대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견해에는 100%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마블 영화에도 예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네. 어떤 영화의 예술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비중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도의 예술 영화도 상업성이 있고요. 고도의 상업 영화도 예술성이 있고 그 양자 사이에서는 비중의 차이가 있고 그 완성도의 차이가 있고 얼마나 잘 구현했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 내레이션 같은 걸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영화적이 아니다. 영화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레이션을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라디오라든지 혹은 문학이라든지 언어에 의존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이것은 덜 영화적인 방식이다. 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감독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예술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들? 예를 들어서 로베르 브레송의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 같은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화는 계속 내레이션, 1인칭 내레이션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영화 중에서는 예를 들면 무슨 친절한 금자씨 같은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내레이션의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요. 단순한 사운드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문학적인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화적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덜 영화 매체만이 구사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2급 기술로 치거나 2급 예술로 친다면 저는 세상에 그렇다면 그 영화적이라는 말은 어디다 써먹는 개념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화적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지만 이 영화적이라는 것의 테두리를 너무 좁게 너무 배타적으로 고수함으로 인해서 이 영화 예술이 구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속에서의 어떤 그 살아 숨쉬는 다양한 어떤 그런 생동감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영화적, 비영화적 제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네. 개성 창의성이 있는 영화. 네. 답습이 아니라 자기만이 뭘 해보려고 하는 최소한의 정신을 가진 영화. 참신한 소재. 흉내낼 수 없는 분위기, 뻔하지 않는 연출. 이게 좋은 영화다. 네. 네. 완전 맞는 말이죠? 영화죠. 네. 저는 개성이 없는 영화는 좋은 영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개성이 없는 것을 모아서 개성을 가지는 그런 예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팝아트라든지 영화 예술에서도 일부러 클리셰만 모아서 패러디 영화를 만든다든지. 저번에도 그래서 네. 꼭 기시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해서 안 좋은 영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장르 어법이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를 포함해서도 그거 장체를 포함해서도 어쨌건 영화에서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예술은 개성이 가장 거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이겠죠. 예술은요? 개성이 없다면 예를 들면 네. 어떤 것이 우리 원하는 목적을 소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예. 관객은 그 목적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는 전달받는다고 쳐봐요. 네. 그것이 오차없게 만들어놓은 과정이 창작자와 이 전달자, 소비자 사이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성이 없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산품이라고 말하죠.
공산품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목적을 정확하게 부합하게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성은 없잖아요. 이 볼펜과 저 볼펜 사이의 개성은 없죠. 이 볼펜 디자인과 이 볼펜 디자인의 개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이 없는 예술은 그게 무슨 예술인가?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개성과 창의성은 사실상 예술의 거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 조금 겹치는 감이 있어서 네. 스피디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서 여러 번 찾게 되는 영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좋은 영화는 두 번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보면 더 재밌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시네마 리플레이라는 네. 행사를 했는데 한 해 동안, 3년 동안에 있었던 제가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영화 12편을 골라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제가 해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극장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행사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다시 보지는 않았었어요. 이전에는. 보더라도 한두 편만 다시 보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뜻한 바에 있어서 12편을 다 다시 봤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다 다시 보는데 이전에 봤을 때보다 거의 대부분이 다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 12편을 다시 보는 경험이 내 혼자만의 영화제를 여는 것처럼 너무 황홀했어요. 그 제가 느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들, 특히 이제 스토리 중심의 어떤 이야기 중심으로 펼쳐져 가는 영화들, 그 다음에 어떤 즉각적인 단발적인 효과에 집중하는 영화들은 두 번 보면 재미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영화일수록 두 번, 세 번 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오히려 심지어는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자, 목적을 이룬 영화. 쉽게 얘기해서 코미디 영화는 웃기면 되고 네. 액션 영화는 신나면 되고 네. 로맨스 영화는 마음을 간지럽히면 된다. 네. 말을 좀 바꿔서 모든 영화는 저는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약속을 지키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장면에서 약간 다른 쪽으로 제가 털을 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는 그런 견해입니다. 영화적 세계관에 빠져드는 영화. 네. 영화라는 게 일종의 가상의 세계잖아요. 네. 이 세계관의 설정 등에 정말 몰입해서 허우적대게 되는 영화. 사실적인 영화든 판타지 영화든 모든 영화는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서울의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세대가 나누는 어떤 이야기들만을 다룬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것을 모사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형식적인 세계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영화적인 세계관에 빠져들게 만드는 영화가 좋은 영화에 가깝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을 우리는 창작자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겠죠. 꼭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예. 아니면 무슨 조던 필이 만든 어떤 그런 세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영화는 그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명하게 이해가 되네요. 답을 강요하지 않는 영화. 네. 약간 질문을 던지는 영화랑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답을 주었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답을 강요하는 영화는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든 사람이. 네. 이 복잡 다단한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와 수많은 사회 환경 속에서 영화가 과연 답을 알고 있을까? 감독이 네. 전능하지 답을 않은데. 알고 있다고 너무 세게 주장하는 것은 혹시 거짓 예언자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캐릭터에 몰입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네. 캐릭터가 매력적이거나 입체적인 영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영화는 캐릭터를 도드라지게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그 영화를 잘 만들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덩케르크 같은 영화. 덩케르크 같은 영화는 봐도 주인공을 내내 보는데 그 주인공이 살아서 돌아가는 위협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캐릭터라이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건 그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성이고 익명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 살아 돌아간다라는 테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입체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굉장히 잘 다룬 거죠. 다른 의미에서, 역설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소년 아메드 같은 영화, 예를 들면 지금 소년 아메드를 포함한 다르덴 영화의 형제들의 영화들을 보면 이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탄 소년 같은 애도 얘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아이를 골똘히 2시간 내내 쳐다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 관람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캐릭터도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입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파이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좋은 영화 네. 어떤 게 있는지 다 읽어드리고 싶었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중복 작성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 글씨의 크기가 네. 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글씨가 헤어지고 1등입니다.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좀 최근 영화가 많죠. 네. 상기가 빨리 되니까. 네. 한국 영화가 한 8편 있고요. 네. 뭐 다 좋은 영화네요. 네. 네. 또 평론가님 좋아하시는 영화들하고도 많이 또 네. 일치하는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뭐 다 좋은 영화들, 논란 있는 네. 영화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음. 다 이 좋다고 보통 이야기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점점 고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아닌가 싶고요. 또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 전위적인 화법을 갖고 있지 않은 영화들,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화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낸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엔 다 못 담았지만 총 752편의 영화를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예, 파이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저희 방송은 파이언 분들의 관심과 네. 애정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꿈나무 같지 않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타이아키아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다는 말은 좀 식상하겠죠?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놀라긴 했어요. 네, 정말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저희도 기대하면서 했는데 네, 이 정도로. 진짜 기대 이상으로 한 10배쯤 채워주신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동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추천 영화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뭐 다 너무 좋은 영화라서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덜 얘기했던 것 같은 게 모두들 좋아하시지만 메멘토 그리고 쇼생크 탈출 또 워낙 스타일이 다르게 좋은 영화들이잖아요. 이 두 네. 편의 영화 여러분들께 특별히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편 영화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특별한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어! 키야.